엄마, 정말이에요? 15억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니? 명절에 누가 찾아왔고, 내 생일에 누가 미역국을 끓여줬니? 내 재산은 수연이에게 줄 것이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간호사가 엄마를 꼬드긴 거잖아요. 내가 왜 돈을 숨겼는지 말할게. 너희들 모습 때문이야. 사업 자금이니 체면치레니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만 보여줬잖아. 근데 수연이는 달랐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 할머니, 저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할머니가 제 엄마 같았어요. 제가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의 모습이 할머니에게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 씨가 엄마에게 해준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피보다 진한 정이 뭔지, 진심이 뭔지 이제 알겠다. 수연아,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혹시 15억이란 돈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기쁨, 행복, 그리고 탐욕이 함께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5억 로또 당첨 뒤 드러난 한 가족의 민낯과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던 박순자 씨.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세 자식을 키워왔던 그녀가 어느 날 15억 로또에 당첨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숨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녀가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날,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다툼, 소송전, 그리고 한 노모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그렇다면 순자 씨는 왜 전 재산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양원 간호사에게 물려줬을까요? 그녀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74세 박순자입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가정을 꾸려야 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밤늦게까지 자식들 밥상을 차리고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오롯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며 떠난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필요한 어머니이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건 늘 금전적인 부탁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사업 실패로 자주 돈을 빌려달라 했고, 둘째 딸 미정은 명품 소비를 위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딸 지연은 남편과 함께 개인 병원을 세우기 위해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섭섭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작은 구멍가게에서 복권 판매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려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복권이 저희 삶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번호가 전부 일치했던 겁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얻게 된 순간 기쁨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자가 돈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돈 때문에 변할까 봐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당첨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돈은 장롱 깊숙이 숨겨진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첨 후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민수는 여전히 사업 자금을 요청했고, 둘째 미정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명품을 사달라 했으며, 셋째 지연은 남편 병원의 자금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두 돈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주면 저 아이들이 행복해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질까? 라는 고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며 간호사가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저를 외딴 요양원으로 보내며 의무를 다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수연이라는 젊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연은 제가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주었고 그녀를 점점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의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로또 당첨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며 자식들이 요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투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라는 말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15억 전액을 김수연 간호사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자식들에게 충격이었고 그들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자식들의 무관심과 탐욕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연의 진심과 헌신이 증명되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 그리고 돈에 얽힌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는 평생을 시장에서 보내며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3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막내딸 지연은 겨우 4살이었고 첫째 아들 민수는 10살, 둘째 딸 미정은 8살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다라는 다짐은 순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좌판은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줌마, 이 고등어는 얼마예요? 여기 참조기 좀 더 줘봐요. 순자는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간골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잘 지낼까? 미정이는 예쁜 옷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사주지 못해 미안하네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종종 장사에 나섰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아침마다 고등어를 손질하며 느끼는 고단함을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할게요 라고 말하던 민수의 모습은 순자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돈을 마련해 줄 거라는 믿음은 그의 성인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미정은 어릴 때부터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정은 예쁘고 고운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저도 친구들처럼 새 옷 입고 싶어요. 라는 말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회 번 돈으로 간신히 작은 원피스를 사주었을 때 미정의 환한 웃음은 순자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정은 체면, 칠해를 위해 과도하게 명품 소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미정은 엄마, 저 이번에 좋은 가방 하나 사야 해요. 다들 이런 거 하나쯤은 있거든요. 라며 돈을 요구했지만 그 말이 어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연은 어머니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유난히 잘 따랐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도 남편과 결혼한 뒤 점점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병원 설립 자금이 조금 모자라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그녀가 자주 하는 부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 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은 그녀를 늘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자식들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동네 복권 판매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복권 한 장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이게 내게 작은 행운을 줄지도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번호가 모두 일치했고 당첨금은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크게 기뻐했지만 곧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로또 당첨자들의 불행한 이야기가 떠오르며 그녀는 자식들에게 당첨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5억 원은 장롱 깊숙이 감춰진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자식들의 금전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엄마,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우리 다 편해질 수 있어요. 라며 돈을 요구했고 미정은 엄마, 이번 모임에 꼭 필요한 가방이 있어요. 라고 사치스러운 이유를 댔습니다. 지연 역시 병원 설립이 코앞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자신만의 필요를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것 말고는 없다라는 말로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순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더 이상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주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순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말에 순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순자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 김수연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김수연은 자식들이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해주었고 순자는 그녀를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순자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요.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요. 박순자가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애써 이해하려 해도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자식들이 보였던 차가운 태도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주세요라는 말이 자식들의 입에서 나왔던 순간은 순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순자는 김수연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연은 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순자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식사를 챙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다. 순자는 점차 수연을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일날에는 수연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와 순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준비한 건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순자는 그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는 내 자식보다도 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말하며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 근처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로또 당첨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15억이나 당첨됐다고? 자식들은 당장 요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첫째, 민수는 환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큰일을 왜 숨기고 계셨어요? 둘째, 미정도 질책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셋째, 지연은 상냥한 척하면서도 탐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여기 계실 필요 없잖아요. 순자는 자식들의 태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야 온 거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란 걸 안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 돈은 우리 모두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엄마, 내가 이 돈을 잘 관리할게요. 엄마는 저만 믿으면 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도 엄마, 병원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라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들의 말을 단호히 끊으며 선언했습니다. 여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이미 정했다. 자식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재산은 김수연 간호사에게 전부 줄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너희가 아니라 수연이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가족을 두고 남에게 돈을 준다고요? 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정도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냉소적으로 엄마가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야. 우리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판단력을 잃었고 김수연 간호사가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은
김수연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간호사가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원장과 다른 직원들의 증언은 김수연의 진심과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정말 헌신적으로 어르신을 돌봐왔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을 다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의 무관심과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증언대에서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명절에도, 생일에도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돌아봐라. 내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순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김수연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식들은 패소한 뒤에도 순자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엄마 곁에서 돕겠습니다. 라며 콩나물국을 끓여왔습니다. 미정은 소박한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정성을 보였고, 지연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의 변화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나눠줄까? 아니면 김수연에게 맡길까?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은 김수연이었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박순자가 자식들을 상대로 법정에서 승소한 뒤 모든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패소 후에도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승소 소식을 들은 뒤 바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는 진짜로 엄마와 잘 지내고 싶어. 민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수 끓인 콩나물국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 예전에 엄마가 아플 때 내가 끓여줬던 거 기억나지? 민수의 말에 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둘째 딸 미정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미정은 소박한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이제는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직접 엄마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미정의 행동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돈을 얻기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딸 지연은 어머니를 찾아오기보다는 요양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요. 지연의 변화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 조금 더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간병 일을 돕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의 변화에 대해 기뻤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김수연 간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굳힐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 저는 그저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과 다시 잘 지내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수연의 말은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는 자식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순자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다면 내가 남긴 돈 없이도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앞으로 1년간 아무런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를 돕고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돈을 전부 김수연에게 맡길 것이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작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며 동생들과 협력했습니다. 미정은 과도한 명품 소비를 멈추고 소박하게 살아가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은 병원 봉사를 이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을 조금씩 굳혀갔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가족을 만든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 있구나. 그녀는 김수연과 함께 자식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에 순자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화했다는 걸 믿어도 되겠니? 네, 엄마. 이제는 진짜로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게요. 순자는 결국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서로를 돕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 아래 나눠주는 것이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이 돈을 다시 김수연에게 맡길 것이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그 돈을 소중히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김수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 제가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의 곁에 있을게요. 박순자는 자식들과 오랜 갈등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보여준 변화가 진심임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홀로 앉아 자식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던 그녀는 자신이 선택했던 많은 순간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잘했을까? 아니면 너무 엄격했던 걸까? 하지만 순자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얻었던 상처를 떠올리며 다시금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해. 내가 지금 흔들리면 그들이 배운 것을 잃게 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식들과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민수, 미정, 지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경험을 통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미정도 한 걸음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체면에만 얽매여 살았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지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살고 싶어요. 순자는 자식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어머니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위장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를 느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이 변화가 진짜라는 걸 내가 믿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조건을 하나 더 내걸었습니다. 이 돈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돈이 가족을 다시 갈라놓지 않게 하려면 서로 도우며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작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동생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명품 소비를 멈추고 자매들과 함께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병원 계획을 접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동안 순자는 요양원에서 김수연 간호사와 함께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녀의 일상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시겠어요? 그래. 내 손 잡고 걸으면 나도 조금은 더 힘이 날 것 같구나. 수연과의 시간은 순자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줬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자식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작은 성공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지연은 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게요. 순자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자식들이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구나. 김수연도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자식분들도 많이 변하셨네요.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순자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어. 넌 내 딸이나 다름없단다. 순자의 재산은 결국 자식들에게 나누어졌지만 그녀의 조건 아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돈은 자식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용하는 모습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김수연과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돈은 때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죠. 박순자 씨의 15억은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돈은 새로운 사랑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심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 가족, 돈, 그리고 진심. 이 네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